오늘은 한동안 보지 않았던 코로나 관련된 데이터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CDC 데이터인데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이거 존스 홉킨스의 확진율 데이터입니다.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8%대까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주간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는 속도는 둔화됐지만 이제 방향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강력한 통제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쪽이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럽 대륙 전체는 통제가 강력한 봉쇄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한 거는 정말 미국은 유럽만큼 통제를 안 하고 있는데도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긴 하고, 미국은 전체 지금 현재 3,100만 정도 맞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31일자 1월 31일자로 보면 미국이 9.4% 정도 맞았는데, 이 중에는 대부분이 다 한 번 맞은 사례이기 때문에 통계치로는 뭐 한 전 인구의 5% 정도 좀 넘는 그 정도 수준만 아마 완벽하게 다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우리가 3,100만이니까 미국 인구가 3억 3천이거든요. 3억 3천의 인구인데 그 3억 3천의 인구가 다 맞으려면 3,100만이니까 한 10배속 걸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달 보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한 번씩만 맞는데도 한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온 백신보다 훨씬 더 맞추기가 용이한, 그 다음에 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이런 백신들이 계속 승인이 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지만 변이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이가 어떻게 핸들링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백신은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런 영향은 미치죠.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뜨려서 사람이 자유롭게 나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여하튼 근데 국내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요. 위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까지 볼 필요는 사실 없고, 가장 밑에 나오는 이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있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월 지나고 나서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향후에 한 3, 4개월 정도의 경기 상황이 상승 국면에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 보시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중에 수입물가 재고 순환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코스피 기계류 내수출하 등이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탄력이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런 영향성도 여기 많이 녹아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이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PC입니다. 가계소비 지출인데요. 리얼하고 명목이거든요. 근데 리얼도 명목도 보시면 이게 상승 속도가 둔화됐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명목은 살짝 머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이거는 리얼만 보는 겁니다. 리얼만 보는데, 리얼 이게 파란색이 전년 동기 대비로 좌측이고 빨간색이 전월 대비로 우측인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시면 추세가 바닥을 찍었다가 마이너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플러스로 터닝을 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보면. 전월 대비로는 여기 내려가는 속도가 약간 둔화됐는데, 이거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정부의 경기부양책.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따라가 보니까 이거 뉴욕타임즈 같아요. 뉴욕타임즈 기사 중에 일부 도표가 나왔는데, 여기는 ABI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전체 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게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 여기 보시면 이 직전 2월달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 전 2월달보다 높거든요. 높은데 보시면 이 파란 게 저축입니다. 저축은 훨씬 더 많아요. 지금이 이때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축 라인을 그어보면 요 라인에서 가이드라인이 끝나는데 얘는 이거보다 높죠.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쥐어줘서 손에 12월달 쥐어주긴 하는데, 그걸 쥐어준다고 해서 모두 다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 쏟아서 붓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효과가. 그런 거에 대한 실증 자료죠, 사실은. 지출하고 돈을 주지만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하거나 뭐 이런 돈이 사실은
그 주식시장으로 쓸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쥐어준 돈들을 가지고 그걸 뭐 GME를 산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도 개미들이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광기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기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완전히 제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공화당 쪽의 말도 맞는데,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이 딴지를 건다 하더라도 이미 말씀드렸던 예산 조정으로 빠른 속도로 그 경기 부양 자금을 추가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반기에 최소한 한 번은 더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 급격하게 조정받으면 경기 부양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빨라질 수 있겠죠. 자, 이제 주식시장을 좀 보겠는데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인데 장중 2번 3만을 깼었는데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여기서 생겼던 요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갔어요. 돌파하고 올라갔는데 이때 그 GME가 빠른 속도로 하락했을 때 요 시기거든요. 이때 이제 주식 이 GME에서 개미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력을 계속 받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이 저항선이 지지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시 돌파됐거든요. 차원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GME는 아주 난립니다.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관전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광기에 대한 관전만 할 뿐이고 이게 방향성,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테슬라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이 GME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시총이 그렇게 크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시총이 클 거기 때문에 얘를 개미들이 이것처럼 뒤흔들 수 있겠느냐, 그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얘가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 투심에 대한 방향성을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지난주에 한 5% 빠졌는데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일 새벽이겠죠. 내일 새벽에 이게 굉장히 센 속도로 부러지면 시장의 투심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GME에 달려들었던 개미들이 그 은인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골드가 0.46 올라갔는데 은만 4.3으로 턱 튀었죠.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그 캔들 차트가 금이고요. 분홍색 차트가 은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추세가 이게 단시간의 변동성, 변동폭이라든가 약간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추세는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금하고 은하고. 그래서 최근 이제 오늘자 이제 금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은은 확 튀었죠. 은이 단기적으로는 금과 다르게 좀 더 많이 혹은 방향성이 위로 더 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GME 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규모로 다시 개미들이 들어오면, 하지만 이것도 거래 물량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되는 자금 규모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건 제한적일 것 같고, 추세는 금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따라 소급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뭔가 시선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단기 쪽으로 투자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미국 개미들이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모든 것들에 대한 투자 액션은 배트를 짧게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꽤 많이 빠졌죠. 그래서 3,000선이 깨졌는데 이게 과연 끝이겠는가. 일단은 관전 포인트는 전 연기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해왔거든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도를 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연기금이 채권하고 주식하고 분명히 포지션 조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 부분이 너무 많이 뻗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 포지션을 줄여가지고 채권적으로 계속 내렸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급격하게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연기금의 매도 액션이 끝나고 매수로 터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물론 매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반등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다른 문제고, 외국인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 문제는 다른 문제고, 그 하락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거나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저점을 다질 수 있는 어떤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기금이 주요 관전 포인트 같고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건 LG전자거든요. LG전자인데 제가 LG전자를 요 시기에 매수했습니다. 11만 8천원대에 매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다 매도 쳤습니다. 이유는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걸 매수했던 이유는 LG전자가 기존의 전자업체에서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재편되는 거예요.
그 LG 그룹의 그 회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LG 그룹을 잘 보면 LG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LG 화학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전기차 관련된 어떤 센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은 LG 이노텍 쪽에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모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전기차 방향으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이쪽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재편이 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생각하면서 뭔가 잡고 꾸준히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튀었던 게, 여기서는 캐나다의 어떤 회사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면서, 캐나다의 그 자동차 관련된 납품업체죠. 거기하고 세계 3위 업체든가요? 합작하면서 이게 튀었는데, 이 뒤에 튄 거는 모바일 사업 관련해가지고 정리한다고 해서 튀었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잘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기대치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LG전자가 그 백색 가전 쪽에서 뭔가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전환되고 있는 과정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튄 걸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완전히 배제시킨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일정 수준 충분히 조정이 되면 그때 매집하러 들어가는 게 그렇게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룹주 중에 하나입니다. LG전자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G전자 여기 보시면 최고가, 이날 최고가가 여기 19만 3천 원인데, 이 최고가 대비 지금 이 15만 3천 원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빠졌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짐 로저스께서 원자재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포스코도 여기 고점 대비 한 16% 정도 빠졌으면 17% 빠졌네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요새 그 조선 수주가 뭐 사상 최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조선주 중에 이거 한국조선해양이 옛날 현대차네. 한국조선 여기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4% 빠졌어요. 옛날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장중 고점에서 20%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그 대형주들이 15% 정도의 조정이 생기면 그때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잔뜩 최대 맥스로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의 개미 투자자들은 그 투자한 주식, 그렇게 맥스로 사용해서 투자한 주식이 한 15%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마진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마진콜, 그러니까 이분이 신용을 풀로 당겼다는 얘기는 마진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진콜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반대 매매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반대 매매 물량이 주식을 더 밑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심히 그 불안한 개미들이, 신용을 잔뜩 끼지 않은 개미들조차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빠지게 되면 반대 매매가 안 나고 자기가 스스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투매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신용이 극단적으로 팽창한 시기에서 시장이 조정받는 거하고 급격하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받는 거는 다른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금처럼 신용이 잔뜩 끼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을 받게 되면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개미들, 불안에 휩싸인 개미들이 투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이번 주 초반을 좀 봐야 되겠지만, 상황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선택한 건 CS 베어링하고 CS 윈드라고 하는 두 가지 주식인데, CS 윈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풍력 관련된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 이후에 튀고 다시 튀고 또 튀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배수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지지선으로 유지되고 튄 뒤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 지지선을 뚫고 밑으로 확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없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주식은 항상 어느 시점에 고점을 뚫고 내려와요. 올라가질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단에서 잡은 주식 혹은 요 밑단에서 잡은 주식이 상단까지 못 올라가고 밑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 박스권에 걸려가지고 수익을 못 내는 거죠. 계속 오랫동안. 그 다음에 그거를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과가 제대로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100%겠느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너무 많이 빠지니까 투자 심리가, 야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걸 내가 잡았다가 와 이거 보니까 한 방에 훅 가네 라고 투심이 약해진다거나, 혹은 자 이제 이쪽에서는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먹은 거 털고 가치주 쪽으로 전환 패턴으로 넘어가야지, 이런 많이 투심들이 작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상승 탄력을 잃고 박스 장세를 유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봐왔던, 그러니까 계속 뜨겁게 시장을 달궜던 성장주들, 특히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거나 혹은 반도체 관련된 쪽 주식들,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조정이 일정 수준 충분히 일어났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성급하게 뭔가 새로운 진입을 하는 경우라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반도체 관련된 주식,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얘기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D램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한 발표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담당자들 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움직임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실적을 떠받칠 수 있는 가능성이 반도체 쪽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평가됐던 영역 중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형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현대차라든가 그린에너지 쪽에 있는 것들 중에 뭐 전기차, LG화학이라든가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배수가 높고, 그나마 삼성전자가 배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글로벌과 비교해서도 낮고요. 그래서 그나마 뜨거워졌던 주식 중에 상대적으로 제 입장에선 손이 가는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현재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CS, 제가 윈드 말씀드렸잖아요. CS 윈드 말고 CS 베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CS 윈드 자회사인데, 이 CS 윈드 자회사가 CS 베어링이 매출이 일어나면 얘도 매출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베어링을 납품해가지고 여기서 갖다가 베어링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시면 CS 베어링이 고점 대비 30% 빠졌습니다. 물론 소형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추세 자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고 올라왔었는데, 여기 보면 CS 베어링이 튀는 거는 CS 윈드가 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죠. 일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팍 한번 튀어서 움직였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튀는 정도가 약했고, 그 튄 거 정도를 다 무마하고 지금 직전에 있었던 이 지지 라인 쪽으로 막 접근하고 있거든요. 얘가 부러지면 빠른 속도로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 말씀드린 거냐면, 얘가 주축이잖아요. 풍력이. 얘는 주축이 아니고 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곁다리에 있는 것들을 잡으셨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린에너지 다 좋은 거니까 얘도 계속 같이 쫓아갈 거야 라고 해서, 주축이 아니고 실적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주식을 매집하는, 요번 조정 국면에 매집하는 작업을 하셔야지, 그냥 대충 생각하시고 주식을 매집했다가는 다음번 탄력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탄력이 덜 하거나 혹은 오히려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런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안전한 부분을 추구한다면 가치주 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주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주로 이제 제조업 관련된 것들 중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주식들 중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코웨이라든가, 아니면 잠깐만요. 예전에 말씀드린 주식 중에 뭐 CJ제일제당이라든가 코웨이라든가 오리온, 뭐 이마트, 이렇게 유통이나 소비 관련된 영역 쪽에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낮은 저평가대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얘는. 그런데 향후에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들의 이익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계속 뭔가 긍정적인 상황들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냥 내가 뭐 많이 먹겠다 이런 생각을 접고 위험을 좀 줄이면서 조금씩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런 쪽이 좋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3개로 나누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중에 선별해서 일부분,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요런 안전한 것 중에 일부분, 이 안전한 건 단기간에 이익을 안 내고 뒷부분에 이익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후반부에, 올 하반기에서 볼 것, 혹은 지금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이슈는 사실 시진핑 주석이 국내를 방한해서 항한령으로 막혔던 중국 시장이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쪽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는 주식이 뭐 화장품주와 관련해서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주식 중에서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J 컨텐츠리, 뭐 A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국 향 쪽에서 열렸을 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죠. 빠른 시간 안에 뭔가 퉁 이슈를 갖고 튈 수 있긴 한데 중국에서 아무런 것도 없이 시진핑이 뭔가 주는 게 없이, 열매가 없이 끝난다거나 시진핑의 방안이 깨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를 깎아먹을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시진핑이 연내에 반드시 상반기에는 방문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당근을 반드시 저희한테 제시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쪽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현재 놓여 있다고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요번에 조정받을 때 어떤 것들을 살지를 지금 이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리고 요번 주 안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고 액션을 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